자, 어디 쉬었어요? 쉬었으면 이제 주택 건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 건설 사업에 관한 것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 여러분, 우리 주택 건설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정리할 것들 몇 가지 잡아서 갑니다. 일단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물론 대지를 조성하는 대지 조성 사업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에 관한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 절차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뭐가 나야 되겠죠? 사업 주체가 정해져야 됩니다. 사업 주체. 자, 우리 흐름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에서는 시행자란 말 썼잖아요. 여기는 사업 주체란 말 쓸 것이고, 또 사업 주체가 정해지면 사업 주체는 계획을 작성하겠죠. 그 계획을 사업 계획이다. 또 이 사업 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겠죠. 승인 받으면 고시가 되겠죠.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나오면 공사하는 건 사업의 시행이 되겠죠? 사업 시행을 합니다. 말도 주택건설 사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 시행을 하는 거다. 자, 시행하고 나서 끝나면 준공검사를 뭐라 표현한다고요? 사용검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용하는 거겠죠?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 사업 주체 관련된 부분 공부할 것, 또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공부할 것, 또 사업 시행할 때 일반적인 우리 시행에 관련된 규정들, 수용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우리 주택건설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거든요. 이런 것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사용검사의 중공사니까요. 자,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사업 주체를 들어갈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사업 주체 가지고 나와 있죠. 사업 주체.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570페이지입니다. 국가 지자체, 또 토주공, 지방공사, 또 우리 등록한 사업자 나오죠. 자, 그리고 기타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 주체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는 이제 구별하기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등록 사업자가 보이죠?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입니다. 자, 등록. 자, 등록은 누구한테 나오죠? 국장. 또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나옵니다. 자, 필요한 요건 나오는데, 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 거기 21만 보인가요? 자, 이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 자, 21만 이 말은 단독주택은 연간 25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또 대지 조성사업은 얼마죠? 1만 이상을 하려고 한 자죠. 이 자들은 누구에게 등록한다고요?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21만이지만 단서가 붙었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면은 얼마? 30세대 이상. 자, 대지는 1만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간이죠? 연간.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주택사업 하는데 등록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록하라는 이유는 아무나 사업한다고 달라들어서 사업했다가 부도내 못 줄 거야. 최소한도 경험이 있거나 그런 걸 심사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간 25 이상을 한 사람이나 연간 20세대 이상, 또 연간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이상을 하려고 하는 자죠. 이런 자들은 기본적으로 등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받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또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일 밑에 기준 보이죠? 딱 자본금 하나 보세요. 제일 아래쪽.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죠? 3억. 개인 같으면 6억이 알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사무실도 갖추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정도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3억 이상은 있었는 이야기예요. 하나 정리하시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사업 주체는 그래서 등록한 사업 주체, 등록 주체가 있고 또 우리 비등록 주체가 있습니다. 자, 등록하지 않는 경우거든. 자, 비등록입니다. 거기 왼쪽 박스에 나와 있는 거예요. 570페이지 왼쪽 가운데 박스 보이죠? 자, 우리 이건 여러분 올라가지 마세요. 자, 기본적으로 등록하지만 등록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는 아까 등록하라는 것은 경험 놓는 사람이 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갖추고 하라는 이야기야.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죠. 우리 공공주체하고 공동주체입니다. 자, 공공주체는 거기 누구 말하죠? 국가, 지자체, 토지공, 지방공사, 공익법인 등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공공주체는 우리 국가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믿을만 하잖아. 국가, 지자체, 토지공, 지방공사, 공익법인 보이죠? 여기는 믿을만 하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공동주체는 뭐냐면 이겁니다. 공동주체는 조합하고 아울러서 등록사업자하고 공동하는 경우, 또 일반적으로 우리 고용자 나오죠? 고용자는 여러분 사장님 생각하시면 돼. 직장조합 같은 건 이제 우리 직장에서 사장님, 고용자가 누가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할 때 그때는 공동사업 주체가 되거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는 이미 등록사업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 등록하지 아니한 주체는 이걸 말합니다. 이걸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그래서 우리 잘 모릅니다. 우리 국가 등 안 봐도 알겠죠? 국가, 지자체, 토지공, 지방공사, 공익법인들은 등록 안 합니다. 그래서 공공주체, 또 공동주체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등록을 누가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 등록은 누가 할까 그러면? 여기 빼고 다 빼잖아. 조합이 단독으로 할 때. 알죠? 조합이 단독으로 할 때는 조합이 민간이잖아. 그래서 등록하라는 이야기. 이해됩니까? 그래서 보통 등록주체 나오면 조합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 생각하시면 되고, 조합이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록사업자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는 그거 하나 정돈해 주시고요. 자, 결격이나 직접적 등록 발생에서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동주체 종류가 보이죠? 자, 공동주체 종류는 여기 하나 또 나오죠? 자, 토지 소유자가 나옵니다. 자, 토지 소유자도 등록사업자고 공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와 있죠. 자, 여기 이제 뭘 보냐면 토지 소유자 등록사업자 공동하면 공동주체 되는 것이에요. 오른쪽 위에 조합하고 등록사업자 공동하면 되는 것이죠. 고용자도 하면 되는 겁니다. 공동으로. 대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일까요? 자, 우리 소유자하고 조합은 임의적 공동입니다. 근데 고용자는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 고용자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의무적 공동 또는 필수적 공동입니다. 의무적 공동이에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는 공동을 할 수 있죠. 임의적 공동입니다. 차이점 찾았나요? 자, 그래서 이 소유자하고 조합은 등록사업자 공동을 할 수 있어. 근데 고용자는 공동으로 해야 한답니다. 의무적. 그 표현 보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왼쪽 아래 소유자 보이잖아요. 토지 소유자 왼쪽 아래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나와 있죠. 할 수 있다 밑줄. 할 수 있다 밑줄. 또 오른쪽 위에 조합은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나오죠. 할 수 있다 밑줄.
대신 고용자는 573페이지 고용자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고용자는 의무적 공동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이제 사업주체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주택조합의 문제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주택조합은 양이 많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제는. 자, 514페이지 주택조합 보이죠? 그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일단 주택조합은 나뉘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자, 뭐 있습니까? 지역조합, 또 직장조합, 또 리모델링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574페이지입니다.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 세 가지 보이죠? 알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지역조합은 여러분 그 지역이 전부 어디죠? 광역지자체들에 설치되는 조합들이에요. 광역지자체. 직장조합은 뭡니까? 같은 직장입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고,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까? 리모델링 하기 위한 겁니까? 리모델링 하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이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 나중에 표가 좀 요약집에 나갈 건데요. 보시면 특징만 먼저 비교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택조합은 우리 지역조합이 있고, 자, 또 직장조합이 있고, 또 리모델링 조합이 있거든요. 차이점을 먼저 잡아드리고 갈게요. 자, 그리는 것은 안 그려도 됩니다. 어차피 곧 요약집이 나오면 다 거기 그려져 있으니까 먼저 보기 편하게 비교를 좀 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일단 리모델링 조합하고 지역 직장조합은 차이가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뭐 하기 위한 거야?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야. 자, 대신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목적은 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그래서 거의 유사한데 보통 예를 많이 본 게 지역조합이에요. 직장조합은 거의 많이 못 보죠. 그냥 같은 직장에서 뭐 주택 마련을 조합 구성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많이 보는 게 지역조합이고, 리모델링 조합은 어차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하는 것인데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요?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리모델링 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조합이 설립되고자 할 때 이야기입니다. 일단 조합이 설립하려면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자, 설립인가는 누구한테 받아야 겠죠? 시군구장의 설립인가입니다.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합은 우리 서류 첨부해 가지고, 우리 이따부터 봅니다. 자, 시군구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돼. 자, 리모델링 조합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알죠? 인가. 대신 여기 꼭 잘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 단 우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직장조합도 인가를 받아요. 근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 나오거든. 여기는 시군구장의 설립인가요? 설립신고예요. 네, 신고합니다. 신고. 그래서 이거 아주 많이 물어보죠. 네, 신고사항입니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설립신고를 한다는 것. 일반적으로는 설립인가입니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설립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이거든. 이때 필요한 요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립 요건인데요. 일단 요건에 관한 문제는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신청서에다가 토지 사용 승낙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첨부 서류는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80% 사용 승낙을 받기 때문에 서류 자체가 뭐가 들어가죠? 토지 사용 승낙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승낙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토지 사용 승낙서가 들어가야 돼. 대신 리모델링 조합은 토지 사용 승낙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건 당연히 리모델링은 자기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가 없어요. 단지 리모델링 조합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기간 경과 증명 서류하고 또 한 가지는 결의 증명입니다.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에요. 설립에 필요한 요건인데, 여기는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토지 사용 승낙이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사용 승낙서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 이때 사용 승낙은 몇 프로 이상 했죠? 아까 80% 이상. 알겠죠? 토지 사용 승낙 들어가야 됩니다. 반면에 리모델링 조합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간 경과하고 결의 증명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이 기간 경과는 아까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 대선 같으면 몇 년? 10년. 증축이면 15년 이상 경과됐음을 증명해 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10년, 증축은 15년입니다. 또 결의 증명서류죠. 자, 이 결의 증명은 보시면 자, 전체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동만 리모델링 할 수 있잖아요. 전체 리모델링 하면 거기 써졌죠? 576페이지 500 위에 보시면 봅니다. 결의증명 보인가요? 자,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얼마? 3분의 2 이상 결의 and 각동 가반수 결의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결의, 그리고 여기는 각동 가반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동의 구분 소유자 있겠죠? 여기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3분의 2 이상 결의죠? 그리고 and 각동 가반수가 들어가요.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에 구분 소유자도 있겠죠? 거기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아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리을은 여러분 기간 경과 증명 서류예요. 알겠죠? 기간 경과 대수는 몇 년 경과? 10년. 증축은 몇 년? 15년.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4번에 나온 거 있죠? 매도 청구 보인가요? 그 4번에 570페이지 4번.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거 하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 것은 조합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뒤에 보고 앞으로 다시 올게요. 57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78페이지. 자, 일반적으로 차이점들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나오죠?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것, 조합원 수에 관한 것, 또 우선 공급에 관한 것, 이런 것들 정리할 겁니다. 먼저 조합원 자격이 보이죠? 자, 일반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보이는데요. 거기 왼쪽 578 조합원 수가 나오고 조합원 자격이 보이죠? 자, 조합원 수 왼쪽 아래 봅니다. 자,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합니다. 인가받고 나서 예정 세대수의 얼마 이상의 조합원이죠? 자, 조합원 수는 자, 이건 똑같아요. 지역이든 직장이든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수에 관한 것은 예정 세대수가 나오죠? 예정 세대수의 몇 프로 이상? 50% 이상. 최소 몇 명 이상? 20명 이상. 자, 대신
리모델링 조합은 제한 없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조합원 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또 조합원 자격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뭐죠? 85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자죠. 무주택자거나 85 이하 한 채 소유자입니다. 대신 지역조합은, 우리 지역조합은 거기다가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나오죠. 거주.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한 채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것이에요. 대신 여기는 또 단서가 꼭 붙습니다. 자, 좁으니까 이렇게 옮겨서 갑니다. 단. 우리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나오죠? 여기는 조합원이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85에) 한 채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래서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합원은 자격이 나와 있죠. 자격은 무주택자이거나, 오른쪽에 579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위에 조합원 자격 보이죠? 자, 조합원 자격은 지역조합의 주택은 무주택자나 85 이하 한 채 소유자 나오죠. 그리고 거기 니은에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나오죠. 그래서 지역조합은 무주택자고 85 한 채 소유자고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나옵니다. 자, 그 밑에 직장조합 보이죠? 직장조합도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한 채 소유자죠. 그죠? 근데 그 끝부분에 보시면 다만 해갖고 나와 있죠. 보인가요?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설립한 설립신고의 경우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주택 공급받기 직장조합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됐나요? 저희 요건은 그렇게 보시고요. 자, 반면에 리모델링 조합원이 뭐가 되죠? 여기는 여러분들 조합원이 뭐가 돼? 자, 우리 공동주택 소유자, 리모델링이니까 소유자, 또 복리시설 소유자도 들어갑니다. 여기만 조합원 자격이 있어. 리모델링 여러분, 공동주택 소유자, 또 뭐가 들어간다? 복리시설. 알겠죠? 소유자가 들어간다는 것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조합원은 거기 자격 요건은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합원의 신규 가입하고 교체 등이 나오죠. 자, 그거 하나 또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는 리모델링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역하고 직장조합입니다. 쭉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조합원에 대해서 신규 가입이나 교체입니다. 자,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신규 가입하거나 교체는 된다, 안 된다? 금지. 자, 금지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 교체 금지가 원칙,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외입니다. 여기는 거기 위에 보시면 추가 모집 승인받거나 내지는 충원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시군구장으로부터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다, 또는 우리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럴 때는 신규 가입이나 교체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대신 리모델링 조합은 이거 제한이 없어요. 그럼 리모델링 조합은 할 사람은 아무 때나 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제한이 없다. 자, 대신 여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신규 가입이나 교체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 안 갖추고 있어야 돼? 그렇지. 쉽게 말해서 무주택자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또는 85 이하 한 채 소유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 가입 교체는 금지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추가 모집 승인 받았거나
결원이 생겼어. 자격 상실됐거나 뭐 사망했거나 해가지고 결혼이 발생했죠. 뭐 충혼하는 경우거든. 이때는 새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한 것. 그럼 이때 충혼되는 사람들이나 신규 가입된 사람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같이 하다 안 같이 하되 이제 자격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곧 이 말은 자격 요건이 아까 뭐 있었죠? 무주택자거나 85세 한 채, 또 6개월 이상 거주 지역 같으면 그 요건을 갖춰야 돼. 그렇죠? 대신 단 상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 상속받은 경우는 어쩌죠, 여러분들? 상속받은 경우는 내가 집이 100채가 있어. 상속을 받았어. 그때는 조합원 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속의 경우는 자격 요건 따질 필요 없다. 기억해 두시고. 대신 중요한 것, 이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죠. 기준 시점입니다. 자, 기준 시점은 언제?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여기도 추가 모집 승인일 기준이에요.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여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추가 모집 승인시를 기준한다. 틀렸어요.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조합이 결성되고자 할 때는 조합원들이 설립인가 받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받기 위해선 인가 신청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합이 성립이 됐을 거 아니에요. 성립됐는데 여기서 결혼이 발생했어. 충혼했는 이야기죠. 또는 추가 모집 승인이 나왔어. 그럼 볼까요? 여기 신청할 때, 설립인가 신청할 때 나는 주택이 100채를 갖고 있었어. 근데 추가 모집 승인이 나와가지고 내가 조합원으로 나중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쩌죠? 승인 떨어지니까 얼른 100채를 다 매매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이때 기준점으로 무주택자거든. 여기 설립이가 신청의 기준에서 무주택자나 85세 한 채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요 사이에 팔아가지고 다 조합원 돼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판단 시점은 언제라고?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중요하니까 봐놓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추가 모집 승인시 기준 하면 틀려요. 됐나요? 거기 오른쪽 위에 580페이지 보이죠? 자격요건 충족률의 판단 기준 보인가요? 그죠? 그래서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의 기준 잘 나옵니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보이죠? 자, 주택조합은 인가받고 나서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주택조합은 몇 년에 신청하라고요? 2년 이내. 이렇게 하나 봐두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 577페이지 봐보세요. 577페이지. 자, 주택의 우선 공급 보인가요?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또 우리 주택을 마련하면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리모델링은 나와 안 나와? 당연히 안 나오죠. 리모델링 주택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바로 뭐죠? 국민주택을 직장주택조합원에게 또는 우리 지역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 577페이지. 알겠습니까? 거기 주택 우선 공급 보이잖아요. 됐나요? 리모델링 조합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봐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모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합원 모집 방법 보이죠? 이때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일반점들 조합원 모집입니다. 자,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신고하고 공개 모집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지역하고 직장조합 이야기예요. 리모델링 조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모집은 원칙이
뭐다? 신고하고 공개 모집입니다. 대신 예외적입니다. 예외라는 것은 거기 재모집하거나 충원한 경우 보이죠? 재모집이나 충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몰라 써 있다. 선착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원칙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신고하고 공개 모집입니다. 자, 반면에 충원이나 재모집할 때는 어떻게 한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에 의할 수 있다. 자, 그거 하나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중요한 건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583페이지입니다. 주택 상환사채 보인가요? 오케이. 주택 상환사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 의외로 좀 약해서 말씀하지 정리할 게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주택 상환사채는 거기 목적이 나오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자, 말 그대로 주택 상환사채 성격이 뭐예요? 나중에 주택으로 상환해 주겠다는 사채입니다. 주택으로 주겠다는 사채가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이것도 우리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사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째, 누가 발행한다고 나오죠? 발행은 토주공하고 등록사업자입니다. 자, 토주공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합니다. 자, 주택상환사채는 기본적으로 우리 토주공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누구의 승인 받죠?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여기는 국장 승인입니다. 국장 승인.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등록 사업자 여러분. 아까 등록 사업자는 아까 등록은 주로 누가 한다겠죠? 조합이 단독할 때라고 했잖아. 전부 등록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 등록 사업자라고 할 때는 보통 조합이 단독으로 하는 거거든. 조합은 민간이잖아. 민간이 사채 발행했다가 나중에 부도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등록 사업자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선 요건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 그 요건 보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등록 사업자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보증. 그 발행 요건의 첫 번째 줄 보이죠? 등록 사업자는 다음의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 말 나오잖아. 첫 번째 보증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등록 사업자는 자본금이 얼마 이상? 5억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등록할 때는 3억 이상이었죠? 근데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자본금이 얼마 이상? 5억 이상. 5억 이상. 자, 또 두 번째. 건설업 등록이 나오죠? 그래서 5억 이상이고 건설업 등록이 돼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자, 최근 3년간 실적이 몇 호 이상? 그죠? 최근 3년간 300호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돼. 자, 이래야지 등록사업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알겠죠? 등록사업자 요건이에요. 대신 꼭 이게 여러분 문제 나오면 토주공, LH공사는 이 요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토주공 요건 필요 없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등록사업자는 사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주택상환채 발행 방법은 뭘 한다고? 기명. 자, 기명이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납니까? 토지 상환채권 기억나요? 기명이죠? 그러면 기명이면 이전 양도 된다고 안 된다고? 응? 된다고? 그래서 여기도 이전 양도가 금지된다면 틀려요. 양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가시면 돼. 어디 여러분? 명의 변경하고 대항력 기억나십니까? 자, 명의 변경은 어디에 기재해야 돼? 온부. 대항력은 채권계 사채죠?
그래서 여기는 원부에 기재하면 명의가 바뀌는 것이고 채권에 기재하면 삼작에 대항할 수 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상환 채권하고. 자, 그리고 주택 상환 자체는 상환기간 보이죠? 자,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이거죠. 우리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했어. 근데 등록이 말소가 돼버렸어. 자, 등록사업자가 발행했다가 등록이 말소가 돼버리면 사채가 무효가 됩니까? 이때는 사채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하죠. 만약에 사채가 무효가 돼버리면 사채 갖고 온 사람들 다 망해겠지. 그래서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했다라도 사채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분 보이잖아요. 오른쪽에 보이죠? 오른쪽에 2번 585페이지 아까 봤네. 명의 변경은 어디에 기록한다고? 원부. 또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은 채권에 기재가 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적용법규 하나 보이죠? 적용법규 밑에 보인가요? 자, 주택법에서 규정한 것 예외는 상법 중 사채 발행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말은 주택 상환 사채는 우리 주택법도 적용되고 또 우리 상법에 나오는 사채 발행 규정이 있거든. 사채 발행 규정이 적용이 돼. 대신 뭐가 우선되는 이야기죠? 주택법이 우선된다, 상법이 우선된다. 거기 보시면 그렇지, 주택법이 우선됩니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것 예외는 상법이 적용하잖아. 그 말은 뭐가 우선된다? 주택법이 우선한다. 그 옆에 오른쪽 문제도 보이죠? 오른쪽 문제 보인가요? 주택상환채 발행해서 주택법보다 상법이 우선하면 틀렸죠. 뭐가 우선된다고? 주택법이 우선된다. 그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사채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됐고 이제 바로 587페이지. 이제 사업 주체는 끝났고요. 사업계획으로 넘어갑니다. 사업계획 작성에 승인 받는 거거든. 자, 그것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알겠죠?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자, 일단 여기 승인권자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자, 사업계획 승인 나와 있죠? 승인 나옵니다. 대신 사업계획 승인 받기 위해서는 요건 하나 보셔야 돼. 요건은 여러분 여기는 30, 30, 1만입니다. 아까 우리 등록할 때는 20, 21만이었죠? 대신 차이점은 여기는 연간입니다. 여기는 한 번에, 알겠죠? 한 번에 35 이상, 공동주택이면 30세대 이상, 대지 같으면 1만 이상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한 번에 짓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한 번에 지을 때 35 이상, 30세대 이상을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는 겁니다. 기본 요건입니다. 대신 예외적으로 50호가 되는 경우도 있고 50세대 되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만 딱 봅시다. 한옥 같으면 몇 호 이상? 55 이상. 그럴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30, 30, 1만입니다. 여러분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비교. 자, 만약에 한 번에 단독주택입니다. 자, 단독주택을 29호를 건설해. 자, 보세요. 이거 하나 보세요. 단독주택 29호를 건설해. 그러면 주택공사 사업계획 승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30개 이상 되니까. 이럴 때는 주택법이 적용된 게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어야 돼. 알겠죠? 건축허가. 대신 단독주택을 35 건설한다. 그때는 뭐죠?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겁니다. 차점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30개 이상을 지을 때 주택법이 적용되고 30개
이상이 안 되면 미만이 되겠죠. 이럴 때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점하겠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요건이니까 하나 비교 좀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쪽입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 보이죠? 자, 승인권자입니다. 여기는 자, 원칙이 자, 그 면적이 10만 이상 보이죠? 자, 면적이 10만 이상일 때는 누가 나오죠? 시도지사. 그죠? 그래서 10만 이상일 때는 거기 시도지사 보인가요? 자, 면적이 10만 이상이다. 그럴 때는 시도지사입니다. 대신 10만 미만이면 누구? 시장, 군수입니다. 특강, 특특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여러분, 구청장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봐봐, 이걸로 보면 알지만 우리 건축하고 주택은 규모가 어디가 더 커? 주택이 더 크잖아. 더 큰 거지니까. 알겠죠? 건축허가는 구청장이 하잖아. 시장군수 구청장. 근데 여기는 구청장은 안 들어가죠? 특강, 특특 시장군수니까. 자, 그렇게 봐두세요. 대신 예외적으로 국장이 승인권자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예외적으로 국장이 승인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나 토지공인 할 때는 330만 이상 나와 있죠? 라고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는 그거 하나만 정돈해 주세요. 자, 다시 봅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30, 31만, 알겠죠? 한옥 같으면 55 이상이에요. 하나 봐두시고, 승인권자는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특강, 특특은 다 들어갑니다. 여기든 다 들어가요. 10만 미만이면 시장, 군수. 여기 특강, 특특 따라갑니다. 특강, 특특은 위아래 다 들어가니까 어디든 자기 가는 거예요. 여기는 시도지사는 특강, 특특에다가 도지사가 들어가잖아. 특강, 특특은 1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자기가 승인권자. 됐나요? 시도지사 개념은 특강, 특특, 도지사잖아. 또 시장군수는 이게 따라간다겠죠? 그 시장군수가 10만 미만일 때, 10만 이상이면 도지사가. 됐나요? 특강, 특특은 다 들어가. 구청장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신 예외적으로 국장이 승인권자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정리하시고요. 또 세 번째입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오른쪽 580도 오른쪽입니다.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건축하고 똑같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자, 예외 규정은 나중에 보겠어요.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겠죠? 됐나요? 590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결정 4번 보이죠? 보인가요? 자, 사업계획 승인은 신청을 받으면 며칠 이내 통보? 60일. 자, 590페이지에 그 아래 4번 보이죠? 사업계획 승인 결정. 승인 정도를 며칠 이내 통보해 주라고? 60일.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오른쪽 넘어가세요. 자,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게 되면, 자,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공사 착수가 들어가죠? 착수입니다. 이 착수 기간을 보시면 됩니다. 일반점들 승인 받고 나서 착수는 몇 년 이내 들어간다? 5년 이내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나오고 2년 이내 했잖아. 기억나죠? 공장은 3년이고 여기는 5년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간은 플러스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그 사업계획 승인 받거나 최초 공고 다 5년 이내예요. 대신 우리 비교 최초 공고 외 공고입니다. 아까 봤죠? 이 공고이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 떨어진 날이 아니라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그죠?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은 5년 이내예요. 승인받고 5년 이내예요. 근데 최초 공고 외 공고는 승인받고가 아니라 1공구 공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마 이내? 2년 이내.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고요.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하나 봐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우리가 5년 이내 착수해야 되는데 여기 연장할 수 있다겠죠? 자, 여기 일단 최초 공고 외 공고는 연장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1년 범위 연장할 수 있잖아. 이건 당연히 연장할 수 없죠. 왜냐하면 1공고가 들어갔으니까. 1공고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연장 필요가 없고. 또 한 가지. 자, 만약에 여기서 착수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죠. 아니면 사업계획 승인을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야. 건축법에서는 허가 취소 하야 한다고 했잖아. 여기는 할 수 있다예요. 대신 여기는 최초 공고 외 공고는 착수하지 않아도 승인 취소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그치, 1공고는 공사 들어갔잖아. 이미 1공고는 들어갔기 때문에 착수 안 했다 해도 취소가 아니에요. 최초 공고 외 공고는 착수 안 해도 승인 취소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하나 비교해서 두 가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연장 보이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착수기간 연장 보이죠? 몇 년 범위 내에서? 1년 범위 내에서. 알겠죠? 그래서 1회 박스 1과 2에 이랬다는 공사라는 것은 뭐 어디가 빠지냐면 요놈만 빠진 거야. 최초 공고 외 공고는 연장이 된다고 안 된다고? 연장 안 돼.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연장됩니다. 1년 범위 됐죠? 근데 최초 공고 외 공고는 연장 안 돼. 또 그 밑에 취소 사유 보이죠? 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의 세 가지. 우리 건축과 취소가 똑같다니까. 단 여기는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자, 세 가지 사유. 자, 뭐라 했죠? 착수하지 않은 경우, 또 완료 불가능, 또 대지 소유권 상실. 우리 건축법에 가면 건축가 취소해야 한다겠죠?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은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대신 그 취소 사유 중에 1번 5년 이내 착수하는 경우인데 단 해가지고 나오죠. 최초 공고 외 공고는 2년에 착수 안 해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꼭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인허가 이제 넘어됩니다. 통합심의도 넘어되고요. 자, 매도 청구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할 때 있어서 수용 사용 나오고요. 타인투 출입 다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세요. 넘어가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건설 절차는 설계 착공시가 시공 감리인데 그것도 넘어되고 607페이지 바로 갑니다. 이제 자, 공사 끝나면 사용검사 보이죠? 607페이지. 자, 사용검사입니다. 누가 해준다? 기본적으로 시공구장이에요. 아니면 국장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검사에서는 한 가지 볼 것. 날짜만 하나 보시면 되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딱 그거 보세요. 사용검사 기간 보인가요? 제일 밑에 며칠 이내? 15일 이내입니다. 주택법, 아니 건축법에서는 7일, 건축법은 7일이었잖아. 주택법에서는 7일이다 15일이다 15일. 알겠죠?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 하나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정리하시고, 자, 매도 청구는 일단 넘어갑니다. 매도 청구는 세 가지 거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주택 공급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죠? 공급이. 자, 10분 쉬겠습니다.